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증시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은 물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가까이 보게 되면 내년도 3월 달에 아마 공매도 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길게 보면 2023년도에 주식과 펀드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증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상명대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코로나 일단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됐고, 최근에도 아무튼 연일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지금 보십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활동이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로 인한 기업 실적 지연, 그러니까 기업 실적 개선이 지연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200명이 넘게 이제 그렇죠. 확진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1.5단계로 다시 또 상승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 활동이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지연되고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소비재 내지는 서비스업 관련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계속해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 거고요. 이제 한계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일부 뭐 여행 업종 기업들 보면 무급 휴직 기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계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들 구조 조정 압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이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모더나에서 이제 백신 개발이 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이자에서도 이제 백신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2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에서도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지금 꽤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내년 정도 되면 특히나 내년 하반기 되면 뚜렷하게 지금 이제 억제되는 모습들이 확실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업종들에 있어서는 이 백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급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지연되게 되면 사실상 상황은 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도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매도에 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3월 달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했었죠. 9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연장을 해서 6개월 연장을 하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내년도 3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을 해보면 내년도 3월은 또 연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부담이 높은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일단 그동안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전면적으로 들어오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장이 그렇게 공포감에 얼어붙어 있을 때는 공매도가 사실 시장의 변동성,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과감하게 금지시킴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투자자들의 동요를 이렇게 막는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충분히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장기간 이어졌을 때는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요? 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공매도는 부정적인 기업 정보들이 주가에 반영되게 만들므로써 사실 주가에 버블이 끼는 거를 제거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격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살펴보면 공매도의 그러한 가격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다음에 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매도가 그런 기능들이 없다면 좋은 그렇죠. 기능들이 예. 없다면 제도가 이미 없어졌겠죠. 제도가 이미 없어졌겠죠. 그리고 전 세계 그 많은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아마 이미 오래전에 이런 기능들이 없었다면 예. 공매도 제도는 오래전에 사장되어 버렸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해외 대부분의 그런 주식 시장에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현재 국내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우리가 노력을 들일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는 지금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버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 무슨 의미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거래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상당히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이 예측될 때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에 대한 금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보다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해제를 하면서 예. 그리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예.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혹은 불법적인 그런 이제 거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써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져가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자,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달에 아마 공매도 제도를 손을 본 다음에 공매도를 다시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네네. 그 손을 보는 데서 큰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제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예, 분명히 필요한 있습니다.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네. 그 주식을 빌릴 때 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상환이 안 될. 예, 상환이 안 돼. 디폴트가 그러면 날 이건 수도 정말 있다는 거잖아요. 큰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그 제도가 바뀔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가 되거든요. 일단 증권사들에서도 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매도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개인들에 대해서 공매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증권사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네. 있고요. 이러한 증권사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신용거래 융자 제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용거래 대주 제도라는 대주제도가 대주 있죠. 제도가 있습니다. 이 예. 신용거래 대주 제도라는 게 결국은 공매도 서비스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 신용거래 대주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들이 이미 일정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대주주 양도세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3억으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시장이 굉장한 반발을 했었는데 이제 10억으로 그냥 유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연구위원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아마 연구를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 실제적으로 대주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뭐 11월, 12월 달에 나와서 주가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랬던 이제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실제로 그런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해보신 걸로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로부터 대주주 회피용 예. 순매도세가 강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다. 네, 이제 월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순매도를 하는지 혹은 순매수를 하는지를 살펴보면요. 1월부터 11월 달까지는 물론 이제 그렇게 뚜렷한 패턴이 관찰이 되지 않는데 12월 달 특히 11월 그럼 11월
달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달을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월만 되면 굉장히 뚜렷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강화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지위 회피용 순매도는 12월에 상대적으로 크게 집중된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2017년도 12월과 그다음에 2019년도 12월에 대주주 기준이 바뀌거든요. 예. 네.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바뀔 때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늘거든요. 아, 예, 12월 달에 순매도가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기준이 바뀌는 바뀌는 시점에서는 또 한 번 엄청나게 많은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5.1조 원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12월 예. 한 달 동안요. 예.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4.8조 원의 순매도세가 나옵니다. 보통 그 전년도를 살펴보면 순매도세가 나오지만 1.5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기준이 떨어졌다면 그 매도세는 이전에 2017년도가 5.1조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아마 늘었다. 10조 원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다 거래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따라서 그 기준 강화로 인해서 세수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다들 이렇게 회피하는 거래들을 할 거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그렇게 뚜렷하게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예. 투자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거래 비용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익이 그렇게 크게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충분히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유예한 조치는 상당히 잘한 조치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앞으로 먼 얘기지만 관건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3년입니다. 네네. 아시는 것처럼 주식하고 펀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양도세 과세를 과세가 되죠. 할 거다라고 이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일각에서 얘기는 뭐냐면 그거 쉽게 되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이제 기준들이 계속 후퇴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보통 요즘은 동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동학개미가 지금 그 개인 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10억 원에 유예시키는 이런 결과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양도소득세가 전면 부과됐을 때 소득 공제 한도가 사실 2천만 원이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워낙 그렇죠. 예. 반발이 심해서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주장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조직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정치인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만약에 풀린다면 이때 한번 다시 또 큰 이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은 당연히 2023년에 양도소득세가 전면 부과가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철회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내년 3월에 일단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2023년에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부과에 대해서는 철회가 없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제 세금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연구들을 또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부과는 조금 피해가기 어려운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증권거래세를 차제해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사실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모든 분들이 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필요하면 이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거둘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사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론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 주식 양도소득을 면세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권에서는. 예.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이쪽 특히 이제 일본까지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포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향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증권거래세를 오히려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져가고요.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세훈 상명대 개건 연구위원이었습니다.